시작 전에 아비님이랑 담소를 나누는데 제 기준에 초면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비님 팬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아비님 딱히 운씨 팬 아닌가요? 날짜 착각하시고 오실 거 아니죠? 음료 천천히 준비하시게 담소나 좀 나누고 시작을 할까요? 반갑습니다.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모스크바 서핑클럽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요. 솔로 공연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가 필요하고요. 작년부터 녹음실 스튜디오를 하나 작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삼보였습니다. 아마 아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삼보라고 짓고 나니까 밴드 삼보 알아? 이래가지고 정말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자칫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밴드 삼보를 의식한 건 아니지만 근데 오너십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글쎄요 한 사람의 레이어가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잖아요. 우리 다 되게 입체적이고 그래서 요즘은 아티스트보다는 프로듀서랑 엔지니어로 살 일이 더 많았고 지금 스튜디오 방음 공사를 거의 한 달째 하고 있어서 셀프로 하고 있거든요. 거의 목수로 살고 있습니다. 팔다리에 다 실리콘 묻어있고 그런데 그래서 목수가 노래하러 왔나보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살짝 키워주세요. 나를 부르는 소리란 노래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누구의 것이지 아무 응답 없는데 너의 길을 나서지 발에 채인 돌멩이 벽석을 퍼보여 두고 가기 아쉬워 주머니에 넣었지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나를 부르는 소리 어디서 오는지 귓등없는 바람만 내 곁에 왔네.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난 이제 혼자가 아니네.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아까 그 산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던 게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다 같은 느낌인데, 모스크바 서핑 클럽 이름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취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너네 이름은 멋있는데 솔직히 네임밸류는 그 정도 아니잖아. 그래서 막 좀 너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 심증만 있는 일들인데 너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마포나루 서핑클럽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아무런 크레딧도 없이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밴드 산보와 유나비님에게도 뭐 혹여나 그런 누를 끼쳤을까봐 약간 언급을 들었었고, 김광석님 노래를 너무 잘 들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은 할 장기자랑이 없다시피 한데 김광석님 성대모사를 좀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이따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알게 된 마음이 무서워. 당신은 아름다워. 그게 난 두려워. 너도 알고 있단 듯. 우린 말이 없네. 어려운 만큼 멋진 일일까. 어려운 만큼 멋진 모험일까. 너가 입 맞추면 바로 우릴 삼킬 텐데. 너가 입 맞추면 파도를 삼킬 우리가 있겠지. 너가 입 맞추면 파도는 우릴 삼킬 텐데. 너가 입 맞추면 파도를 삼킬 우리가 있겠지. 감사합니다. 30분 채우기에는 곡이 부족해서 이번 주에 냉큼 쓴 곡입니다.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나요? 좋아하는 영화 중에 문라이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닷가에서 깨닫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어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 모른다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있는 거. 근데 그걸 그러니까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친구랑 이제 입 맞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겠죠, 당연히. 그걸 처음으로 자각하는 시기에. 그래서 좀 되게 로맨틱함과 두려움이 그 밤바다에 되게 이렇게 포개져 있는 장면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 노래를 꼭 하나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노래입니다. 아직 제목은 짓지 않았어요. 김광석 성대모사 잘하시나요? 근데 제가 김광석 씨를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90년대 서울 사투리 쓰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듣고 보니 좀 맞는 거예요. 지금 다 띄엄띄엄 기성기운 김광석 성대모사. 그래서 근데 제가 김광석 씨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광석 씨가 그러니까 가수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김현철 씨처럼 자기 노래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부르는 사람. 김광석 씨처럼 시는 공평하달까? 너무 영어로 서양에서 기프트라고 하죠.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작곡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이 만들어준 노래를 이제 동물원의 밴드 멤버 거기 베이스 치던 분이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가수 입장에서 바꿔봤더니 부르기 싫은 노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광석 씨한테는 사랑했지만이 그런 노래였대요. 의외죠. 완전 히트곡이잖아요. 근데 김광석 씨가 그 사랑했지만을 왜 부르기 싫어했는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좀 따라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사랑에 좋아해 주시지만 되게 부르기 마땅치 않은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했지만이 그 경우인데 너무 사랑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를 노래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은행에 앉아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 그 노래 너무 잘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이 노래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용서가 된 것 같아요. 사랑했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제 노래는 하겠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저마다 은밀한 비밀을 안고서 어디를 그리들 앞비가 지나요.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를 삼키
춤추고 다시 내게 되돌아와 꿈을 대는 꿈을 잠시 접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야 전하게 하고서 거리 위엔 얼굴 없는 사람들만 가득해 오늘은 이토록 무채색인 오늘 어쩜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 저 하늘을 잔뜩 덮은 잿빛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 저 하늘을 잔뜩 덮은 허무할 정도로 의미할지도 몰라 이제 그만 솔직해 볼 때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뭐라 해야 되지? 다들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사회가 나한테 기대할 것 같은 모습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내가 되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공산품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쫄아서 잘 선뜻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때려쳐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은 인형 되기 관둬야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왠지 그 어른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항상.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전 엄마한테 그런 약속 받았거든요. 네가 고3 때 1년만 잘 공부하면 대학 가면은 대학 졸업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취직하면 그 다음에 결혼하면 애 낳으면 그래서 전 마지막 퀘스트가 애 낳으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학교 선배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걸 보니까 애기 유치원 갈 때 되면 뭐 명문고를 가려면 중학교 초등학교는 어떻게 뭐 애기 기 안 죽으려면은 뭐 사는 동네는 막 이게 진짜 그럼 애 키워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게 애 키워놓으면은 막 애기 좋은 대학 가면 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기성세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였구나. 뭔가 이렇게 약속이 있고 그거에 대한 리턴이 있다고 어린애들을 속이는 버릇이 있구나. 어른들은 다 관두고 음악하자 왜 이런 다짐이 그때 그 결정이 되게 쉽게 내려졌어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다음이 없다 생각하면 허무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이어지는데 제가 되게 이뻐하는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오촌 조카인데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부셨어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부모가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의좋은 형제여서 고모들, 이모들, 삼촌들한테 저 손을 되게 많이 타면서 컸어요. 여기저기 맡겨지면서. 그래서 사촌들하고 형제 같다 보니까 오촌 조카들이 제 조카 같아요. 자주 보게 되고 되게 예뻐하는 조카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조카랑 한 보름 정도 오키나와에 있었거든요. 너무 이쁜데 미치겠는 순간이 있죠. 울 때. 근데 이제 뭐 제가 방금 한 노래 설명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재미없는 어른이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그냥 울지마 하고 혼내기보다는 이제 그쯤 되면 누가 애고 누가 어른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제가 막 재롱을 부려요. 노래도 불러주고 막 꽃도 따다주고 그러면 제가 되게 광대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눈물이 그칠 수 있다면 광대하지 뭐 그런 노래입니다. 내 눈물이 마를 수 있다면이라는 노래입니다.
같은 날이면 머리에 커다란 나비를 쓰고서 광대가 되어서 좋아 내 눈물이 마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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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였습니다. 마지막 벌스 가사를 이번 주에 수정했는데 머리에 커다란 나비를 쓰고 광대가 되어도 좋아 이런 한 줄을 썼어요. 근데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르투갈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학을 사랑하는 일은 커다란 나비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일과 같아서 나비가 크고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은 날 우습게 여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미심장하죠? 맞는지 보고 맞는지 보지 말고 삽시다. 바보 같으면 어때? 약간 그런 거였고요. 저도 커버곡 하나 할게요. 김광석 씨가 있었다면 제 건 김민기입니다. 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들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보이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두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김민기님의 친구였습니다. 약간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노래를 즐기고 해석을 했는데 원작자의 의도가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때 그 당황스러움. 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러니까 김민기님이 훌륭한 작곡가고 운동가고 무대 연출가고 하셨지만 딕션이 좋은 가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제목이 친구고 되게 보고 싶어하는 친구에 대한 얘기고 너무 분위기가 로맨틱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해야 될 때는 이 노래 꼭 틀어주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김민기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든 노래인데 대단하죠. 물에 빠져 죽은 친구가 있었대요. 바다에 빠져서.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싶어 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걸 좋아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버릇을 고쳤던 추억, 오해, 즐거운 오해가 있는 노래입니다. 왠지 제 세대에는 좀 세월호도 생각나게 하고요. 그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뭔가 기쁠 때도 듣지만 뭔가 애도해야 될 때도 찾아 듣게 된 노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불러봤어요. 저도 수집가의 방이라 그래서 저 완전 수집 벽이 심하거든요. 집에 오디오 장비가 산더미처럼 있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물건을 고장난 거 사와서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그 납땜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제 수집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7, 80년대 드럼 머신이에요.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되게 웃겨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왈츠도 쳐주고 삼바도 쳐주고 왈츠. I'm missing you a lot. 그죠? 삼바도 귀여워요. 템플. 짧게 보사노바 하나 연주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공연하면 좀 외로우니까 얘랑 제 곡도 한 곡 같이 해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아,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곡은 만들어 놓고 너무 유치한가 싶어서 이렇게 공연 섭외가 될 때마다 별론데 하면서 맨날 코드를 바꾸는 노래입니다. 우리 집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어. 그대 창가에 좋은 향기로 스며들고파. 그대 내 창가에 좋은 향기로 스며들어와. 그대 목덜미 산들바람들 간지릴 때면 페이드아웃까지 잘해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행입니다.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서핑 클럽 노래를 하나 할 건데요. 오늘 김민기님 노래도 부르고 김광석님 노래도 들었지만 정말 그 70년대부터 90년대 가사 쓴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서 또 그런 걸 저는 되게 동경하거든요. 전 노래 막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가 되는 거엔 욕심이 전혀 없는데 티나죠? 근데요, 죽기 전에 김창완님 아니면 어떤 날 김민기 선생님 그런 분들 같은 가사는 쓰고 죽고 싶어요.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때문에
음원이 발매가 안 될 때도 많아요. 되게 더디게 작업이 돼가지고. 제가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싶은 가사가 몇 곡 있는데, 또 모스크바 서핑클럽은 이제 멤버들이 에고도 되게 강한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록밴드이기 때문에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느끼는 라이브 공연에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출발이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기타 소리도 크게 잡고 하다 보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시라 모스크바 서핑클럽 곡 중에 유령극장 가져왔습니다. 이름 없는 힘, 이곳에 참 오래 있었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너희 곁에 있었어. 꿈을 꾸었지. 한여름 녹은 냄새가 났어. 우리는 다시 거기 모였고, 낯설은 흑백 영화를 보았어. 어둠이 내리면 모두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얇은 밤이 오면 금지된 사랑을 나누는 이들로 붐볐어. 끝나기 직전에 100년의 비가 세차게 내리겠지. 창문을 열어도 괜찮아.
어차피 모든 건 한편의 연극이었어. 안녕 모든 만났던 이들아. 안녕 모든 만나게 될 이들아. 안녕 모든 만났던 이들아. 안녕 모든 만나게 될 이들아. 감사합니다. 유연극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훈이었고요. 아비님과 고요의 방 초대해주신 하진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